자, 오늘은 거기 이제 명리진보에 있는 명리진보 여기 16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적신과 포신. 자, 이 적신과 포신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도둑과 경찰이라는 그런 이론인데, 이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금에서 이걸 적신 포신은 용어보다 이렇게 이제 포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씁니다. 뭐 양이 음을 에워쌌다든지, 음이 양을 에워쌌다든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관점의 그런 차이입니다.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처음 이 명파를 공부할 때, 야, 적신 포신을 보고 막 무릎을 쳤어요. 이야, 이게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데도 안 풀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지금에 가만히 생각하면 역시 공부는 내공이 필요하다는 거. 계속 이렇게 연구해야 시간이 가야 탁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스승이 제자한테 이게 좋은 걸 전달해 주더라도 그 제자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아무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이해가 바로 탁 들리게 시간이 조금 지나야 그런 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적신포신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주 구조가, 우리가 사주도 마찬가지라, 이 사주는 이제 음과 양으로 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음양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 사주 자체가 양이 많이, 음이 많이 할 때, 이 사주 자체가 어떤 때는 전부 다 이건 큰 건 양이고, 이런 데도 있단 말이야. 이 양이 음을 이렇게 에워쌀 수 있다는 거지. 에워쌀 때. 자, 반대로, 이 음은 크고, 이 많은 음이 양을 이렇게 에워싸기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양이 내가 세력을 이루어서 음을 잡거나, 또 음이 세력을 이루어서 내 양을 잡거나, 하여튼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적신포신이라고 봅니다. 내가 상대를 내가 딱 에워싸서 도망 못 가게 해서 내가 딱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지. 예? 이게 전형적인, 이게 적신포신을 대표한다는 거지.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구조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사주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전부 양이고, 이 음이 이렇게 작은 경우. 그러면 양이 세력을 해서 음을 내가 잡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요런 행태도 우리가 적신포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적신포신일 때, 한쪽이 세력이 크고 한쪽이 세력이 작을 때, 뭐 어느 운이 오면 좋겠냐는 거지. 어느 운이 오면 그 사주의 그 효율이, 영향이 어느 운이 왔을 때 그게 커지냐는 거지.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봐. 양은 많고 음은 적잖아. 그럼 뭐가 와야? 이 음이 와야. 음이 와야 양들이 할 일이 생기고, 내가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거지. 반대로 이럴 때는 음이 많고 양이 와야 음들이 할 일이 생긴다는 거지. 이해되죠? 막 반대로. 음이 와줘야, 음이 와줘야 많은 양들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신포신 이론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자,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적신포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니 내가 양이 세력을 해서 음을 잡거나, 음이 세력을 해서 양을 딱 이게 잡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 또 다른 말로, 내 고기 안에, 족대 안에 고기를 생각하면 돼. 제가 이제 넘기서 이 족대 안에 고기란 말을 표현 많이 합니다. 족대 안에 고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라 그러면, 이게 내가 족대를 딱 쳐놨어. 족대 안에 이 음이, 이 고기가 이 족대 안에 이 음이 고기라는 거지. 그러면 이 음이 출현되면, 고기가 출현되면 고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지. 그게 이제 적신포신 이론이라는 거지. 지금에는 이제 이게 포국 이론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자,
그럼 사주에서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을사, 무자, 정사, 경술이 있어요. 예? 이거는 남편이 아주 수억 대 이제 큰 갑부라 그랬죠. 이 여자의 남편이. 그럼 이 사주가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분야 되냐 할 때 음양을 하니까 이게 자수가 다 양이고 이게 음이잖아. 음이고. 예? 그러면 여기 경금 이거는 뭡니까? 일단 이거는 천간에 허투되어 있잖아. 천간에 허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이거 적게 놔버려도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을사, 무자, 정사, 경을 봤을 때 이게 어때? 이 구조를 아까 그리니까 자, 내가 이렇게 많은 양이 이거 조그마한 이 음을 내가 에워싼 현상이라는 거지. 이런 우리가 양포응구 양이 음을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본 거야. 양쪽에 사사가 포위해서 무자잡으로 이걸 내가 딱 잡는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이럴 때 어느 운이 좋나는 거지. 여기까지 쉽게 이해됐잖아요. 그럼 어느 운에 이 사주가 크게 대발할 것이냐, 어느 운에 크게 대발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럴 때 이때 음이 와야, 이것들이 와야 다시 내가 효율을 발휘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 족대 안에 이 고기가 나타나야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대운이 오면 아주 좋을 때 자대운 매우 좋다라고. 자대운 매우 좋다. 또 신대운이 오면 신이 오면 잘 크게 하는 거잖아요. 이 좋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음들이 효율이 커졌을 때 내가 먹을 것이 많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양이 오면은 내가 효율이 작아져. 우리 상대적으로 자운에서 큰 돈을 벌었는데, 만약에 이 양이 왔을 때, 사화라든지 오화가 왔을 때는 자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가 영양이 효율이 적어진다.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운이 안 좋게 보인다는 거지. 자, 이거. 자, 요거. 그래서 우리가 적포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수를 우리가 이걸 도둑적이라, 이게 도둑이라 그러고, 사무사화를 우리가 포신이야. 체포할 포자. 그래서 우리를 이 사화를 경찰, 자수를 이게 도둑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적포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이 내가 에워서 내가 이거 잡고 있는데 이게 도망가면 어떻게 해? 도망가버리면 눈에서 이렇게 개미대운이 되면 어떻습니까? 개미대운이 되면. 내가 이게 잡고 있는 게 이게 하늘로 도망가 버렸잖아. 그지? 도망가면 이걸 내가 못 먹잖아. 그지? 이때는 이제 만약에 개미대운이 이렇게 되면 아주 이 사람이 아무것도 다 망해버리는 확률이 매우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적포 이런 딱 알면 언제 대발하고 언제 크게 망할지를 탁 한눈에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믿잖아. 좌대운에 대발하고 개미대운이 되면 이건 난리 난다는 거지. 아예 말 이런 거 아주 쉽습니다. 명쾌하게. 자,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또 여기도 개축, 무호, 기사, 정축이 있어. 자, 요 사주는 이거는 에워싸지는 안 했어요. 반대로 음양을 나누니까 개축이 음이고 다 무호, 기사, 정축은 다 양이잖아. 이 양이 내가 이 음을 잡고 있는 거잖아. 내가 무호, 기사가 세력을 이루어서 무게 합을 하고 있고 이걸 내가 사축합으로 내가 이걸 잡으러 가는 거죠. 이걸. 이것도 상대적으로 보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양은 많고 음은 적잖아.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이거 하면 이 개축은 도둑이 되고 무호, 기사, 정묘는 내 이거 경찰이 된다는 경찰. 그럼 경찰이 할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이 개축이 출현돼야 이 경찰들이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의 기름을 봤을 때 언제가 좋으냐고 하면은, 자, 이게 마침 대운의 개축이 오면 이때가 가장 좋겠죠. 이때가 하이라이트겠죠. 반대로 양이 왔을 때는 좀 효율이 좀 적다라고 이렇게. 항상 영들이 볼 때 여기서 음양의 핵심은 이 무게합과 이런 추구천이 이 사주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이럴 때는 이 개축이 출현되면 효율이 가장 좋고, 만약에 개축이 아니더라도 무투나 우화가 왔을 때는 그나마 이 잡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개축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적포이론에서 자, 이 양은 많고 이게 음은 적다는 거지. 이 양이 음을 내가 이걸 통제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데 이걸 잡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럴 때 뭐가 운이 좋다는 게 음이 와야 운이 좋다는 거야. 음이 와야. 그래야 내가 양이 할 일이 있고 양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음을 내 것으로 만든다, 취한다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양이 많은 양이 오면은 효율이 내가 적어진다는 거지. 자, 그 음양 관계로 볼 때 그렇게 이게 이제 적포이론이라기. 여기는 저것, 이거는 도둑, 무기사 정면은 경찰이 된다는 거지. 요거 이해되죠? 자, 또 그 다음 명제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 명제 보면은 병술, 병신, 얼충, 그 유명한 이제 클린턴 사조입니다. 그 유명한 클린턴 사조. 이거 이제 우리가 이 적포이론에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자, 병술, 병신, 얼충, 무인. 자, 요 사조 어떻습니까? 자, 요 사조. 음양을 나누니까 병술, 병, 얼, 무인, 양이고. 이 뭐가? 축과 신만 요것만 음이잖아요. 그런데 음의 세력도 이 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그런데 어때요? 자세히 보니까, 신금은, 요 신금은 축에 인묘되죠. 인묘되고, 병술, 양이 음을 에워싼 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주는 어때? 이것도 딱 사주 보면, 양이 세력을 이루어서 이 음을 내가 에워싸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토와 요 인목이라는 거, 화의 기운이 가장 양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이게 다 무기고, 막 화약, 이런 걸 대표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축술형으로 인축 암합을 이걸 내가 제압한다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적포이론이라는 거지. 이럴 때 어느 운이 오면 좋냐? 이것들이 음이 출현됐다죠. 음이 출현됐다. 마침 신축대운이 되니까 신축대운은 이 음이 그대로 딱 나타난 거잖아요. 신축대운에. 그럼 이 대운은 기본적으로 아주 좋다. 내가 먹을 것이 있다. 온 거야. 예? 그래서 윤년의 신금은 축의 출현을 나타내죠. 또 자는 자축 합하면 축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 하여튼 윤년의 은기를 본다 그랬죠? 예? 이 자는 또 이 음들을 나타내기도 하면 자축 합에 축을 움직이게 하고 신은 축을 나타내고. 그 대운은 윤년은 대운과 원국이 뭐가 움직이는지 그 초점, 은기의 초점을 맞추라 그랬지. 그러면 사주 확 보입니다. 대운은 길흉을 보고 윤회는 은기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대운이 아주 좋다는 게 왜? 족대 안에 고기가 출현됐다. 그치? 내가 축신은 도둑, 술, 병, 얼, 무, 이는 경찰. 경찰은 뭐 도둑이 출현돼야 내가 도둑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역할을 하는데 도둑을 잡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 신축은 관을 나타내죠. 큰 관. 그래서 딱 축이 출현됐기 때문에 이때 대통령을 딱 두 번 했다는 거죠. 신축 때문에. 자, 신은 축을 응기시키고 자축 합해도 축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축 대운 임신년과 병자년에 두 번 대통령이 했다라고. 자, 이거 어때요? 심플해. 우리가 이렇게 적포이론을 알면은 적포이론. 다시 말 이걸 우리가 또 포국이라고 합니다. 포국이론. 양쪽에 양이 음을 에워쌌잖아. 그럼 우리가 길흉을 쉽게 맹키하게 탁탁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여러분 이 명리진부라는 이 책이 가장 명파원데 가장 먼저 가장 맹렬하게 이게 치열하게 명리를 공부할 때 명파원 저자가 이게 출간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기존 전통 명리와 명파가 서로 혼용되어 있어요. 혼용되어 있지만 그 맞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이 좋은 책입니다. 상당히 어려워. 네, 수준이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여러분들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거 적심포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적심포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주를 한 방에 쉽게 기lum을 잡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신간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맹파 맹약 개론이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이 맹파명리학 개론은 우리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 조영순 박사가 사기 논문으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은 공부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연구한,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으로 쓴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맹파명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아마 유효할 것입니다. 맹파명리 그 이론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아주 쉽게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기존 명리를 하다가 이 맹파명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명리를 처음 하신 분들에게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이 양장평으로 되어 있고 327쪽입니다. 저자는 조용순 씨고 정가는 36,000원인데 아마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뭐 10% 할인하는 데가 있고 5% 할인하는 데가 있을 모양인가. 그래서 정가보다는 조금 싸게 아마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모습은 이렇게 세워서 보니까 이렇게 명파명리학 개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정색 바탕에 은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박색으로 이렇게. 책 안에 내용 표지는 이렇게 하얀 바탕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보라색으로 살짝 가미했습니다. 우리 양력을 보면 호가 이제 백상이고 조영순으로 되어 있고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철학 박사입니다. 이 철학 박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소논문 2개하고 본논문을 써야 됩니다. 현재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 교수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 저 인천에서 이렇게 이제 백상명리 성명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당근업의 명판명리 이론체계 연구고, 연구 논문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채용에 관한 이론 그쪽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편 넘기면 목차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쭉 보면은 앞에 머리말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에서 이제 쭉 그거 뭐 앞에 이제 도입 부분이 있고, 핵심은 요 이제 3장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채용의 의미와 성격 그래갖고 채용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고 연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잘했어요. 자, 그래서 채용의 의미와 명리적 채용의 성격, 명파 명리의 채용의 분류 활용, 또 명파 명리의 채용의 분류, 명파 명리 채용 활용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명파는 사주를 푸는 게 채용으로 풉니다. 굉장히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채용에 가는 것은 뭐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 뭐 태계 이와 이황, 그지? 주의와 주도니 모든 분들이 채용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주도 이 채용 관점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핵심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명리 패러다임이 이 맹파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가서 명파명리 이론치로 되어 있죠. 거기는 이제 명파명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입법 부분이 있고 상법 부분이 있고, 입법에서는 빈주를 논하고, 나의 자리와 남의 자리, 주빈 관계이고, 채용, 그다음에 주공, 능력과 효율, 간지 배치, 그렇게 이제 딱 중심을 잡아놓고 있고요. 명판명리 상법은 이 간지상이 있고 궁예상이 있고 십신예상이 신살예상이 있고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게 딱 이런 것들은 우리 손에 잡히는 명판명리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더 확장해서 나름대로 궁리한 걸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명판명리 기법이 있고 사례 분석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매점말이 그렇게 있고.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또 대학원에서 우리 명파를 공부하신 분들이 논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논문 쓸 거는 굉장히 다양해. 이 명파를 공부하신 분들 앞에 보면 여기 명파면 입법 부분에서 빈주가 있고 채용, 주공,
요 하나 빠진 거는 또 간지 허실이 하나 빠졌네요. 간지 허실의 원리가 빠졌네요.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뽑아갖고 빈줄을 뽑아가서 논문을 써도 되고, 체형을 더 깊게 연구해서 논문을 써도 되고, 또 이게 주공이나 파트 이것도 이제 논문을 써도 되고, 능량과 효율, 뭐 간지 배치, 또 이런 간지 허실, 이게 각각의 이 파트를 이게 끄집어내서 또 심도 있게 들어가서 논문을 쓰면 아주 우리 여러분들이 이 논문도 쓰고 또 여러분들 실력 향상도 같이 거둘 수 있는 일거양득을 아마 일거양득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 이제 저자의 그 서문에서 이제 강조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딱 간략하게 너무 막 말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 명파명리 이론이 사주에 관심 있는 동양 문화권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명파명리를 2011년도에 처음에 이제 한국에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명파명리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명파명리 원저자 일본 뭐 그지? 일본 뭐 그지? 뭐 홍콩 뭐 그지? 대만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왔었죠. 자, 또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전통파 명리와 신파 명리의 몰락에 따라 명파 명리를 배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말은 기존 전통 명리가 물론 잘 맞긴 맞습니다. 뭔가 한계에 좀 부딪혔다는 거지. 그 용신의 한계라 그럴까요? 또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또 심판 명리가 나왔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기존의 용신의 범주를 못 벗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침체 상태에 빠졌지만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이 명파 명리는 꾸준하게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거지. 왜 명파 명리 인기를 구가하냐면 잘 맞다는 겁니다. 사주에 적용해서 풀어보라는 거지. 본인의 사주에서 자식의 상황이 어떻고, 내 부모의 상황이 어떻고, 내 처의 상황이 어떻는지 그대로 이 명파명이 그대로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명리를 한 40년 하신 분입니다. 자기는 명파명리를 공부하고 나서부터 정말 놀랐다.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들이 탁탁 풀리더라고요. 명파 논리를 푸니까.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이 명리계를 명파 논리가 앞으로 이 한 500년은 좌우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명파의 논리가 대부분 이제 고수들은 자기 분야에서 한 깃발을 꽂았잖아요. 자기 파에서 아마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장 역할을 하고 이 교주 역할을 하고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명파를 배웠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암암리에 그 밑에서 깔아놓고서 명파 논리로 풀어내는 겁니다. 왜? 잘 맞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명파 명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부를 하고 있고 밑에서 깔아놓고서 통변할 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결국 이 말은 내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명리를 할 때 제대로 책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에 조영수 박사가 쓴 명파명리학 개론, 이 책은 그냥 명파명리학 개론이죠. 그 말은 명파명리 이론 체계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나 기존 명리는 많이 공부를 했지만 명파를 모르신 분들은 이 명파 명리학 개론을 보면은 쉽게 명파는 이렇게 논리 체계로 되어 있는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칠 것입니다. 이 명파 명리야말로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고 또 간단 명료하면서 바로 최고의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자 서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명파명리 개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양장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20쪽으로 되어 있고, 327쪽으로 되어 있고,
자, 정가는 36,000원인데 아마 시중에 가면 10% 할인한 데가 있고 5% 할인한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아마 싸신 데 가서 아마 구입하도 되고요. 자, 학산 출판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명판명약 개론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자면은 명판명리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 예, 그분들은 기존 명리는 공부했지만 야, 이 명판명리가 뭔지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데 야, 이게 또 어렵다고도 하는데 과연 어려운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 명판명리학 개론을 보면은 그동안 어렵다는 그런 말들을 일거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리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헷갈려요. 뭘 공부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명판명리학 개론으로 바로 들어와서 바로 치고 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엄청 절약하고 바로 최고 고수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6,000원이면은 돈이 비쌀 수도 있고 아마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의 아마 인생을 크게 아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명파명리학 개론을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